얘들아, 처음에 이제 니네가 배웠던 이 수열의 극한. 이 수열의 극한이 이제 뭐냐면 이거잖아. 니네가 이제 수1에서 그지? 수학 1에서 니네가 수열이라는 걸 배우지. 수열이라는 걸. 수열에서 니네가 이제 뭐 좀 있으면 배우겠지만 수열의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 AN을 구해내는 거였어. 그러니까 n번째 항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우린 바로 수열이라고 하는 거였잖아. 그지? 그럼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이 단원의 핵심은 이 AN이라는 어떤 수열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냐라고 배우는 게 수열의 극한이야.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수학 1에서는 n번째 항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고, 그지? 이제 이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 n번째 항이 무한히 커지면, 그러니까 n번째 항이 계속해서 커지면 어디에 가까워지겠냐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등차 수열을 잠깐 바라보면 얘들아,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AN은 어떻게 생겼었냐면 다 이렇게 생겼잖아. 뭐 DN 플러스 뭐 알파 이런 형태였잖아. 그러니까 얘가 n에 관한 1차 함수다라는 걸 니네가 알고 있지? n에 관한 1차 함수다라는 걸 니네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1차 함수라는 건 당연히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잖아. 그지? 당연히 만약에 여기서 공차가 양수면 증가함수인 거고 공차가 음수면 감소함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등차 수열을 만약에 니네한테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n번째 항을 구해내는 게 아니라 n번째 항 얘를 계속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 답은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일 거 아니야? 그지? 등차 수열이라는 애를 보내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 등비 수열도 잠깐 알아보자. 얘들아. 등비 수열이라는 건 우리는 뭐를 등비 수열이라고 했냐면 AN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A1 곱하기 R의 n-1승 형태. 다시 말해서 얘들아, n이 미지수인데 n이 지수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냐면 지수함수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었지. 그지? 그래서 지수함수랑 얘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가지고 얘가 어떻게 따져주는 거냐면 이 공비 R에 의해서 얘가 결정될 건데, 니네가 이 지수함수 중에 그릴 수 있는 지수함수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 R이 만약에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을 때랑 R이 1보다 클 때로 두 가지로 니네가 그릴 수 있는데, 이 지수함수 형태에서 만약에 R이 요 상황이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얘들아, 이렇게 생긴 거 알고 있지? 니네 지수함수 그래프 정도는 다 그릴 줄 알지? R이 요 범위라면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니네가 알 겁니다. 그 다음 R이 만약에 1보다 크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커진다는 거에 대해서 니네가 다 알고 있을 거야. 지수함수 복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얘를 만약에 리미트 n을 만약에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AN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만약에 R의 범위가 요거잖아? 그럼 당연히 다 0에 가까워지는 거지. 얘들아, 우리가 지수함수 형태 이렇게 생긴 거 니네가 알고 있지? 그러니까 얘가 계속 커지면 어디에 가까워지냐는 거야?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진다 이런 내용이었고, 만약에 R이 1보다 크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결국 무한대가 돼버린다 이렇게 니네가 알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R의 범위가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닌 경우, 얘들아 왜 얘가 지수함수랑 조금 다르냐면 얘가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는 얘를 연속성, 다시 말해서 R의 값이 n의 값이 그냥 뭐 소수도 나올 수 있고 유리수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건 n이 자연수로만 가거든. 그래서 n이 자연수로만 가기 때문에 얘가 자연수로 한정적이야.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많이 논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R이 우리가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을 때만 논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0보다 작을 때도 논해볼 거고 R이 0일 때도 한번 논해볼 거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한번 논해볼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R이 1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되냐? 자 봐봐.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잖아? 그럼 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길 거냐면 니네가 뭐 당연히 다 알고 있긴 할 텐데 뭐 요런 애들이겠지. 요런 애들.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볼래? R이. 그럼 처음에는 1 집어넣으면 뭐 나올 거냐면 얘들아, 여기다가 R에다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고 있어 얘들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0이니까 1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얘들아? 얘가 2 집어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의 1승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지? 그 다음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겠어 얘들아? 4분의 1이 나오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8분의 이런 식으로 얘가 오겠지?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잘 봐. 여기, 그러니까 좀 찍히는 게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이런 식으로 얘가 여기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냐? 얘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결국 얘가 이런 식으로 찍히기 때문에 얘도 결국 0에 가까워진다는 걸 니네가 받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래 지수함수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원래 얘가 지수함수일 때는 밑이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고 또는 1보다 클 때만 논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밑이 그렇지 않을 때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요럴 때는 우리가 그래프의 경우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도 0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 R이 0이면 얘들아 공비가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기 때문에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그냥 그래프의 경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그냥 0이다라고 생겼을 테고 R이 0이면 계속 0일 거 아니야. 그 다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한번 봐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마이너스 2에 n-1승 같은 거 한번 봐봐. 일단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올 테고, 그지? 1 집어넣으면 1 나올 테고, 2 집어넣어봐. 얼마 나오냐면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지. 자, 여기가 1이었다가 하면 그 다음 여기 찍히겠지. 그 다음 여기 찍히겠지. 그 다음 여기 밑으로 찍고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n이 무한대로 분해해버리면 얘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얘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값에 수렴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발산한다고 말할 겁니다. 발산. 어떤 값으로 하나의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뭐 대중 없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뭐 이걸 굳이 정확하게 말한다면 뭐 진동 발산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라는 걸 니네가 알아두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R이 마이너스 1일 때 안 했네. 자,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잠깐 봐봐 얘들아.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제 이런 거잖아. 그지? 마이너스 1에 n-1승인 거니까 처음에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두 번째 마이너스 1 나오고 세 번째 또 똑같이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얘도 어떤 하나의 값에 정리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1 아닌 마이너스 1, 1 아닌 마이너스 1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뭐 한다고 부르는 거야? 발산한다고 부르는 거지. 얘도 우리는 진동 발산이라고 합니다. 얘도 진동 발산이라고 말하고 얘도 진동 발산이라고 하고 말하는데 솔직히 수능에서 그딴 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발산이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주면 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들아 R이 1일 때 그래프를 잠깐 보면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1에 n-1승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어도 1 나오고 3 집어넣어도 1 나오니까 그래프의 경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그냥 계속 1일 거야. 그래서 얘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냥 1에 수렴한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통째로 등비수열이라고 이 등비수열의 형태에서 이 공비에 따라서 이거의 값이 다 바뀌어. 그러니까 이걸 외우자라는 거지. 자, 이걸 우리는 그냥 통째로 그래서 어떻게 외워버리냐? 그냥 외워버리지. 정리하잖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얘를 정리해주면 아까 등차 수열은 되게 간단했어. 공차가 양수면 무한대, 공차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끝났지만 등비수열 형태는 얘가 나눠지지. 어떻게 나눠지나 보면 내가 방금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준다면 아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을 때는 모두 다 이거의 값이 0으로 수렴합니다. 내가 왜 그런지 그래프 그려줬고 외우는 거야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R이 1이잖아. 그럼 얘가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얘가 A1으로 수렴한다. n에다가 뭘 집어넣든 간에 얘는 계속 1인 거야. 그러니까 계속 답은 A1이겠지. 첫째 항도 A1, 둘째 항도 A1, 셋째 항도 A1. 그러니까 무한대항까지 가봤자 계속 A1이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그럼 어떻게 돼버리냐면 아까 전에도 설명했듯이 얘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찍힐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아까 전에 발산한다라고 내가 말해줬지. 진동 발산이지. 똑같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고 그 다음 R이 얘들아 만약에 1보다 크잖아? 그럼 얘도 아까 전에 내가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줬지. 무한대로 간다고.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가는 발산이다라고 해서 무한대로 가는 발산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등비수열 형태에서 수열의 극한에서 등비수열 형태는 공비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져. 등차수열은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였지만 등비수열은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0이 나올 수도 있고 초항이 나올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줄여서 어떻게 해버리냐. 요 두 가지 경우를 우리는 그냥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1 이하일 때는 우리는 얘를 수렴한다라고 보고 요 범위가 아닌 모든 나머지를 그냥 우리는 다 발산한다고 볼 거야. 그러니까 결국 기본은 이거 두 개야 얘들아. 이거 두 개 가지고 우린 모든 문제를 풀어낼 거야.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 뭔가를 니네한테 특별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배우는 건 솔직히 이게 다야. 니네가 이것만 기억해 놓잖아? 그럼 나머지 내용들은 함수의 극한이랑 다를 게 전혀 없다고. 자, 그래서 니네가 뭘 배우기 시작하냐. 자, 예를 들어서 먼저 극한의 성질을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얘들아 기본적으로 뭐 개념이 잡혀야 문제를 풀든 말든 하지, 그지? 얘들아 극한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an이 알파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수열 bn이 베타라고 수렴했다라고 보잖아? 그러면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을 풀으라고 하잖아. 각각이 다 수렴했다고 할 때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냐 얘들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거 니네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 맞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도 뭐가 될 거냐.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거 니네가 당연히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했을 때 당연히 수렴 더하기 수렴이면 수렴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해.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얘들아. 만약에 얘가 수렴했거든? 근데 얘가 만약에 발산했다라고 한번 해볼게. AN이란 수열은 수렴했고 얘는 발산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AN이란 어떤 수열은 뭐 0으로 수렴했는데 AN이란 어떤 수열은 뭐 발산했대. 그럼 얘네 둘을 만약에 더하잖아? 그럼 수렴 더하기 발산은 뭐냐라고 니한테 물어보잖아? 그럼 이거의 결과는 무조건적으로 발산입니다. 수렴 더하기 발산은 절대 수렴할 수 없어. 이 수열이 수렴했고 이 수열이 발산했잖아. 그럼 수렴 더하기 발산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니네가 생각했을 때 발산 더하기 발산을 한번 생각해 볼게. 어떤 AN이란 수열이 얘도 발산했고 BN이란 어떤 수열도 만약에 발산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네 둘의 결과도 무조건 발산하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발산하는 건 맞겠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얘들아 얘가 무한대고 얘가 무한대라고 해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당연히 무한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발산하겠지. 하지만 발산 더하기 발산은 뭐 할 때도 있어 얘들아? 수렴할 때도 있다라는 걸 니네가 기억해 줘야 돼. 뭐가 있냐면 방금 본 이런 진동 발산으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얘들아 만약에 어떤 AN이란 수열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볼게. 이런 발산이라서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란 어떤 AN이란 수열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만약에 BN이란 수열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수열이라고 봤을 때 이 수열이 각각이 분명히 발산하고 이 수열도 각각이 분명히 발산하거든. 하지만 얘네들이 더해버리면 다 뭐가 나옵니까 얘들아? 000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걸 내가 지금 다 증명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럼 뭐 개념 수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니네가 좀 외워둬야 될 게 수렴 더하기 수렴이 수렴인 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수렴 빼기 발산이 발산된다는 것도 반드시 외워놔야 되고 발산 더하기 발산이 수렴 나올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결국 물어보는 건 다 이런 거야. 니네한테 발산 더하기 발산이 언제 수렴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문제야. 또 마찬가지야. 니네한테 수렴 빼기 수렴이 수렴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겠지.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면 당연히 둘이 뺀 게 그거의 결과랑 같아. 하지만 수렴 빼기 발산을 하잖아? 그럼 얘도 무조건 발산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알겠지? 수렴에서 발산 때문에 무조건 발산밖에 못 나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 그래서 발산 빼기 발산을 하잖아? 그럼 발산 빼기 발산을 해도 발산이 나오는 게 정상적이야. 그런데 발산 빼기 발산을 했을 때 얘들아 수렴이 나올 수도 있어.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 그래서 우리가 좀 있으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를 여기서 배우잖아. 얘들아 봐봐. 니네 아까 전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조건 발산이었잖아. 그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당연히 무한대겠지. 이건 고민할 것도 없잖아. 하지만 얘들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뭐냐고 물어보면 니네가 직접 풀어봐야 돼. 얘들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우리가 어떻게 풀지? 모두 다 얘를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바꿔서 풀지.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 있잖아. 니한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루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루트에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n 마이너스 n이라고 한번 해볼래 얘들아. 니네한테 이런 문제 풀어달래 얘들아. 자 지금 니네 이 수열 분명히 발산합니다. 뭘로 발산하냐라고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왜? 얘는 1차식이잖아. 그러니까 얘 분명히 1차식인 거 맞지? 결과론적으로. 얘도 1차식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 무한대지? 얘도 무한대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야. 근데 얘는 수렴한단 말이야. 실제로 한번 풀어봐도 얘들아 봐봐. 얘 실제로 한번 풀 때 니네가 어떻게 하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꿔서 풀거든? 근데 이렇게 푸는 거니까 족밥들이나 이렇게 푸는 거고 우리한테 니네한테 이거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풀어버리면 이렇게 바꿔서 풀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로 바꿔버리겠지. 이거 다 알지? 이거 왜 4로 바꿔버리냐면 얘들아 이 4는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플러스 4는 아무 의미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의해서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고. 그래서 4를 니네 마음대로 더해줘도 상관없어. 그리고 마이너스 n을 풀어버리면 얘는 다 있으면 뭐라고 써도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n이 돼버릴 테고 루트랑 얘랑 사라져서 이거의 결과는 n 플러스 2 마이너스 n이기 때문에 답이 얼마입니까? 얘들아? 2겠지.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 할 수도 있다고 얘들아? 수렴할 수도 있다고. 방금 보여줬잖아 그지? 뭐 모르는 사람들은 얘들아 유리하면 돼. 선생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냥 얘를 유리하면 되는 거 알고 있지. 여기다 밑에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n을 곱하고
위에도 합차가 일어났으니까 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n제곱이 돼서 얘랑 얘랑 사라질 테니까 밑에 최고창 2n 위에 최고창 4n이니까 2n분의 4n이라서 답은 똑같이 2가 나옵니다. 뭐 어떻게 풀든 간에 상관은 없어. 어쨌든 간에 발산 빼기 발산이 수렴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니네한테 얘들아 좀 이따 나오는 이 수열의 극한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뭐냐면 이걸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니네한테. 야 어떤 문제집에서 어떤 수능 문제에서 니네한테 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3n 플러스 1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니? 당연히 안 물어보겠지. 그래서 얘를 변형시키잖아. 뭐 이런 식으로 니네한테 이런 건 안 물어보겠지만 이런 건 물어본다고. 방금 말했듯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뭐 9n제곱 플러스 6n 마이너스 3n 이렇게 물어본다고. 얘도 실제로 등차 수열이야. 왜 n에 관한 1차 함수. 얘도 n에 관한 1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등차 수열 마이너스 등차 수열 이런 형식의 문제를 니네한테 물어볼 거라고. 그게 수열의 극한이라고. 당연히 이거에 단독적인 문제는 물어볼 수 없겠지. 왜? 답이 무한대 아닌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뭐하러 물어보겠어. 그래서 니네한테 물어보는 게 뭔지를 파악해야지. 얘 빼기 얘가 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니네한테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뭐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발산 더하기 발산인 거 너무 당연하지만 발산 빼기 발산이 수렴할 수 있고 발산 더하기 발산도 수렴할 수 있어. 얘들아 발산 더하기 발산은 솔직히 수렴하는 게 되게 한정적이야. 아까 써줬듯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아니면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거 없지만 오히려 니네한테 중요한 건 발산 마이너스 발산이 수렴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겠어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겠지 이제.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면 이거의 결과가 알파 베타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걸 모르는 사람 당연히 없을 테니까 니네한테 물어보는 건 또 이거야 얘들아. 수렴 곱하기 수렴은 뭐냐는 거지. 수렴 곱하기 수렴 당연히 수렴이라는 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니네한테 물어보는 거 이거야. 수렴 곱하기 발산은 뭐냐는 거야.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얘들아. 수렴 곱하기 발산은 이때까지 좀 전에 수렴 더하기 발산은 무조건 발산이었어. 수렴 빼기 발산도 무조건 발산이었어. 하지만 수렴 곱하기 발산은 뭐 할 수도 있냐면 수렴할 수도 있어. 이게 중요합니다. 수렴 곱하기 발산이 수렴할 수 있는데 언제만 가능하냐면 수렴 곱하기 발산이 수렴하려면 언제만 가능하냐면 얘가 무조건 0으로 수렴할 때만 가능해. 이게 아니고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어떤 값으로 수렴했거든? 근데 이 뒤에 있는 어떤 bn이 발산했대. 근데 얘가 만약에 수렴했대. 수렴 곱하기 발산이 수렴했잖아? 그럼 니네한테 뭘 말해주고 있냐면 야 얘가 0이야 이렇게 니네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야.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언제 많이 쓰이냐면 이럴 때 많이 쓰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3an 마이너스 5가 그냥 0이다라고 한번 해볼까? 1이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근데 니네 an bn an bn 이렇게 얘가 그냥 알파 5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니한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니한테 문제를 줘볼게. 그럼 얘들아 지금 이거 두 개를 딱 보잖아. 그럼 니네는 뭘 찾아낼 수 있었냐면 잘 들어봐. 얘가 무한대로 간대. 근데 얘가 5래. 그럼 니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이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들아 봐봐. an을 앞으로 끄집어내봐. 그럼 얘가 뭐야? 3bn 플러스 5는 5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근데 방금 내가 얘가 어디로 간다고 했더라? 무한대로 간다고 했잖아. 그럼 얘가 지금 뭐 했어 얘들아? 발산했지. 그럼 얘는 무조건 근데 결과가 수렴했지. 그러니까 얘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 얘들아?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예준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bn이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5가 될 수밖에 없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bn이 마이너스 3분의 5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럴 때 사용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수렴 곱하기 발산은 내가 수렴하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거 꼭 기억해놔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발산 곱하기 발산이겠지. 다 외워야 돼 얘들아. 발산 곱하기 발산이 발산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니까 안 가르칠게. 발산 곱하기 발산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발산하겠지. 근데 발산 곱하기 발산이 수렴할 수도 있어. 뭐가 있냐? 또 아까 전에 보여줬듯이 이런 거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래봐.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수렴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발산 곱하기 발산도 수렴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일단 그냥 머릿속에 기억만 해놓게. 중요하지 않은 건 내가 안 다루면서 넘어갈게. 읽다라는 거 알아도. 자, 이제 나누기로 넘어갑니다. 잘 봐. 나누기에서. 수렴 나누기 수렴은 수렴이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가지고 수능에서 장난치진 않겠지만 수렴 나누기 수렴이 수렴이냐? 그럼 아니야, 원래는. 왜 아니냐면 얘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야지만 수렴이, 알겠어? 얘가 0이다라 말이 아니어야지만 수렴인 거야. 어쨌든 간에 얘가 0이 아니면 일단 수렴이다. 됐지? 별로 이거 가지고 수능에서 낚일 거 없고. 자, 수렴 나누기 발산.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렴 나누기 발산을 하잖아, 얘들아. 수렴 나누기 발산을 하잖아.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발산인 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야. 근데 수렴 나누기 발산을 했을 때 얘가 수렴할 수도 있어. 결국 마찬가지로 얘가 얼마이면 돼? 0이면 돼, 알겠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봐봐. 이게 중요합니다. 발산 나누기 발산. 얘가 발산 나누기 발산했을 때 발산 나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거든. 근데 발산 나누기 발산이 수렴하는 경우도 생겨. 이런 경우가 아닐 때. 그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야. 오늘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형태. 수열역할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형태야. 얘가 니네 무한대분의 무한대형태를 1이라고 쓰면 미친놈 없겠지.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그지? 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진짜 때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뭐 2n제곱 플러스 3n분의 뭐 5n제곱 마이너스 1이 있다라고 하면 원래는 뭘로 푸는 거냐면 원래는 얘들아 이걸로 푸는 거거든. 모든 문제가 얘들아 우리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입니까? 얘들아 0인 거 알고 있지? 왜 무한대분의 상수가 0이냐라고 물어보면 분수함수로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해. 얘들아 이런 게 있을 때 얘를 우리는 y는 n분의 1 그래프라고 쳤을 때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0에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0이야. 얘가 2여도 상관없고 3여도 상관없고 뭐 13여도 상관없고 130여도 상관없잖아. 얘 무조건 다 0으로 가는 거 알고 있지? 분수함수 형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걸로 원래 풀이 방법은 전체를 n제곱으로 나누는 게 원래 맞아. 그래서 얘를 n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풀거든. 왜? 분자분모에 똑같은 수를 나누는 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나눠버리면 2 더하기 n분의 3분의 5 마이너스 n분의 1이겠지? n제곱분의 1이겠지? 근데 우리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가 0이라는 건 이제 외우고 있자고 말했잖아.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 0, 무한대분의 상수 0.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까? 얘들아? 2분의 5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정상인데 누가 이렇게 풀고 있어, 그치? 그냥 딱 보자마자 아 이게 할 일이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는 말에서 얘가 할 일이 뭐야? 족밥제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차항이 몇 차야? 2차지? 2차 아닌 애들 그냥 다 죽여버리면 되지. 그래서 결국 답은 2분의 5다라고 이렇게 풀어줄 거잖아.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이거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들아 5의 n승 마이너스 3의 n승분의 2의 n승 플러스 5의 n 플러스 2승이라고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것도 뭐에서 나온 거냐면 얘들아 여기서 나온 내용이거든. 잘 들어봐. 우리 여기서 방금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1보다 작을 때 다 0으로 수렴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다 이걸 이용해서 풀 거거든.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다 이걸로 바꿔서 풀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전체를 5의 n승으로 나눠봐. 자, 분자분모를 똑같이 5의 n승으로 나누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의 n승으로 나눠버리면 1 마이너스 5분의 3의 n승 분의 5분의 2의 n승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야. 분자분모를 똑같이 5의 n승으로 나눈 거야. 근데 우리 좀 전에 배웠지? 등비수열 형태에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다 0으로 간다며. 얘 0, 얘 0. 할 일 다 있지? 답이 얼마입니까? 5의 제곱이다라고 풀어주는 거. 이게 원래 정상적인 풀이 방법인데 우리 이렇게 안 풀잖아. 그냥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미 큰 놈이 왕이야. 얘들아 이렇게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일 때는 차수 큰 놈이 왕이고 미 큰 놈분의 미 큰 놈일 때, 그러니까 지수함수분의 지수함수 형태일 때는 미 큰 놈이 왕이야. 여기서 밑이 제일 큰 놈이 누구야? 5지 5. 5니까 나머지 그냥 족밥이라 다 없애버리지? 그래서 5의 n승분의 5의 n 플러스 2승이니까 답은 5의 제곱. 답은 25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잖아. 그치? 다 기억나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풀어주는 내용은 이 극한의 성질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야, 이 새끼 뭐 알파라고 수렴해두고 이 새끼 뭐 베타라고 해놓고 니한테 이런 문제 내겠니? 당연히 안 내겠지. 결과론적으로 이 둘 중에 하나를 무한대로 주고 뭐 무한대로 준 다음에 니네한테 여기 단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랑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올 텐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는 유리화를 진행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바꿔서 푸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린 아까 말했듯이 루트 마이너스 어떤 형태로 나왔을 때는
얘를 내가 완전 제곱꼴로 바꿔가지고 그냥 없애버려서 푸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서 설명 안 할게. 그 다음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는 나올 수 있는 문제의 내용 두 가지야.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냐 아니면 지수함수분의 지수함수냐. 다항함수면 차수 큰 놈이 왕인 거고 지수함수분의 지수함수는 미 큰 놈이 왕이다 해서 그냥 날려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혹시나 뭐 3의 n승분의 100n이다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지수함수랑 다항함수가 섞여서 나왔어. 이때는 다항함수는 지수함수한테 비하면 그냥 개 족밥이야. 그냥 무조건 없어져. 결국 답은 무조건 0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했지 내가 하는 말? 이게 지금 수열의 극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야. 야, 수열의 극한에서 뭐 특별한 내용이 전혀 없지. 그냥 결국은 이거랑 이거 가지고 풀 건데 위에 아래가 그냥 다 이렇게 주는 거냥 뭐 지수함수 형태로 주는 거냐 이게 다고.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수렴할 수 있다는 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가 수렴할 수 있다는 거. 요거만 니네가 기억해주면 돼. 그게 다야.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수렴 곱하기 발산이 수렴하려면 얘가 무조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세 가지만 기억하면 수열의 극한은 끝인 거지 뭐.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원이 뭐냐면 급수거든. 근데 급수랑 이 단원이랑 다를 게 전혀 없어. 자, 딱 다를 게 하나 있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급수라는 단어는 뭐냐면 얘들아 이거야. 니네가 수열의 극한에서는 AN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보내는 거였다라면 급수는 뭐냐면 SN이 뭔지 알잖아.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잖아.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보내는 게 그냥 급수야. 그러니까 SN이냐 AN의 차이냐. 그러니까 니네한테 야 AN을 구한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다시 말해서 AN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단원이 수열의 극한. 급수는 SN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로 보내버리는 게 그냥 급수. 그 차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를 다 있으면 이런 말이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들아 우리가 SN은 수 1에서 뭐라고 배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배우잖아. 이걸 우린 SN이라고 하잖아. S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게 급수야. 얘를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쓰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으로 가는 걸 우리는 바로 급수라고 한다고. 얘들아 이게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인 거 알고 있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용 설명이 하나 들어갈 건데 잘 봐봐. 니네 이 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일 텐데 이거 잘 봐. 니네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만약에 이걸 구하라는 게 이제 문제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이렇게 만약에 수렴했잖아. 얘가 이렇게 만약에 수렴했잖아. 얘가 이렇게 수렴했다 이렇게 말해보면 자 그럼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M-1도 당연히 알파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지. 얘들아 니네 이거 알고 있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M-1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뭐 M 플러스 5랑 다 똑같은 말인 거 알고 있지? 야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N번째 항까지 가는지 N-1번째 항까지 가는지 N 플러스 5번째 항까지 가는지 뭐가 다르겠어 그지? 야,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해볼까? 잘 봐.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도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이게 이 차이점을 잘 알아야 돼. 니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AN이 그냥 알파잖아?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도 알파거든?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이 알파잖아?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가 아니다. 알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왜 그러냐? 이 차이점 잘 봐. 얘가 알파로 가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항들이 다 알파에 가까워지는 건데 그럼 이 짝수번째 항들도 알파에 가까워지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 그럼 모든 항들이 알파에 가까워지니까 당연히 짝수번째 항들도 알파에 가까워진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 맞잖아. 근데 이거 봐봐. 짝수번째 항이 알파에 가까워진대. 그럼 모든 항이 알파에 가까워지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다른 말이겠지. 왜냐면 이런 수열이 있을 수 있잖아. 맞지 유진아?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아이씨. 자 이런 수열 잠깐 봐봐. 야, 이 새끼를 보면 짝수번째 항들만 봐봐.
그럼 다 2에 가까워지는 거 맞지? 하지만 전체 항을 봐봐. 얘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냐? 아니지. 틀린 말이야, 알겠지? 하지만 n번째 항이 얘가 만약에 알파에 가까워지잖아? 그럼 n-1번째 항도 당연히 알파에 가까워진 거야. 왜? 모든 항이 다 알파에 가까워진다 이런 말이거든. 그럼 n-1번째 항까지 뭐 다른 데 가까워지다 갑자기 n번째 항에서 다른 데로 가까워지다 이런 말은 아닐 거 아니야. 다 똑같은 말이야, 알겠지? 요거는 분명히 요거이면 요거이다는 참이지만 이거이면 이거이다 거짓이야. 구분 잘해.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들아, 얘가 알파면 얘도 알파다. 맞는 말이지? 그럼 내가 방금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했잖아? 그럼 수렴 빼기 수렴이 수렴인 건 알고 있지? 그러니까 니네 이거 여기서 얘를 뭐라고 써도 되냐면 이렇게 써도 되지 않겠냐? 아, 얘가 알파고 얘가 알파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sn-1은 0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방금 내가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면 방금 여기다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면 이것 빼기 이거는 수렴한다라고 방금 가르쳤지. 그리고 그거의 결과는 이것 빼기 이거니까 0이겠지. 그럼 얘는 다 있으면 뭐라고 쓸 수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빼기 sn-1이 얼마입니까? 얘들아? an이지. 그래서 an은 0일 수밖에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얘가 수렴하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0이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에 이거를 우리가 아니라 얘가 이거면 이거다라는 게 내가 왜 그런지 증명해 줬잖아. 그럼 이거를 이 명제의 대우를 한번 써볼게. 다시 말하면 이거의 대우로 가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만약에 알파가 아니잖아. 그럼 무조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값이 얘가 0이 아니잖아. 미안. 얘가 0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반드시 수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얘가 수렴하면이라는 의미로 할게. 얘가 수렴한다는 의미겠지. 얘가 어떤 값을 갖는다는 게 수렴한다는 의미겠지. 얘가 0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결국 수렴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겠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를 5n제곱 이걸 풀으래. 니네한테 만약에. 그러면 니네가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얘를 먼저 보는 거였잖아. 얘가 지금 0으로 가? 안 가? 안 가지? 얘 무한대로 보내봐. 우리 얘를 an이라고 하잖아. 얘를 무한대로 보내봐. 얘가 0이 아니잖아? 그럼 이거의 결과값은 무조건 존재할 수 없어. 풀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절대 풀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야. 기억나지? 이거 다 했던 거지? 자, 그럼 거꾸로 이번엔 쌤 그러면 다시 이거의 명제에 역을 가본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잖아.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다 수렴하냐라고 물어보면 얘도 거짓이야. 왜 거짓이냐면 얘들아, 우리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거에 역이 반드시 참일 이유는 없잖아. 가장 대표적인 걸로 이게 있을 거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외워놔. 지금 뭐 이거 증명 안 하겠습니다. 얘가 일단 무한대로 가거든. 얘 니네가 못 풀어. 아마 근데 원래 쭉 나열해서 푸는 건데 어쨌든 그냥 외워놓게. n이 1부터 무한대로 가면 n분의 1은 얘 무조건 무한대로 가. 그래서 이거의 결과만 니네가 외워놔도 얘가 수렴한다는 말은 거짓이겠지. 왜냐면 잘 봐. 얘가 어디로 가니 얘들아? 0에 가까워지는 거 맞지? 근데 이거의 결과가 뭐라고 얘들아? 답이 무한대라고. 그래서 그냥 외워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결과는 거짓이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거야. 니네한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얘가 0인지 확인해. 얘가 0인지 확인하고 0이 아니면 그냥 안 풀어도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얘가 0이면요? 얘가 0이면 다 풀어야 돼. 풀어도 반드시 수렴하는 건 아니라고.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 안 할 수도 있어. 기억해놔. 알겠지? 그리고 어차피 니네가 이 문제를 풀 때 자 또 여기서 나오는데 니네한테 만약에 얘들아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그냥 쉽게 설명하면 뭐 n에 n 플러스 1분의 1을 풀어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쳐볼게. 자 그럼 니네가 어떻게 확인한다고? 이거 0인 건지 아닌지 먼저 확인한다고 했잖아. 얘 0 맞잖아. 그럼 풀어봐야지. 그런데 얘들아 니네 이거 풀어 그러면 풀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어차피 얘를 다시 이렇게 바꿔야 돼. 얘를 뭐로 바꿔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에 k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바꿔야 돼. 다시 말해서 얘들아 니네한테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걸 어차피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이 상태에서 니네가 못 풀어. 이거를 이 상태에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등비급수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게 아니면 무조건 얘를 다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돼. 그냥 무조건.
그래서 니한테 이거 풀으라고 하잖아. 그럼 무조건 이렇게 바꿔야 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거 먼저 푸는 거야. 이거 풀고 나서 이거 풀 거야. 시그마 이거 푸는 건 이항분리로 니네 푸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뭐 푼다라면 리미트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일 테니까 한 끗발 차이니까 얘 하나 남고 얘 하나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 하나 남으니까 얘는 1분의 1 남을 테고 얘도 하나 남으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남을 테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얘가 0으로 가서 답은 얼마 되더라? 1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어차피 급수 풀려면 니네가 시그마를 풀 줄 알아야 돼. 시그마 푸는 건 수학 1에서 다시 배웁니다. 야,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다 수학 1 내용에다 그냥 딱 하나 추가된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딱 하나만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시그마의 풀이에서 잘 봐. 니네가 원래 이 시그마의 풀이에서 내가 방금 말했지. 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잘 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다라고 놓고 바꿔서 풀어야 된다고 내가 방금 말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 풀고 나서 이거 푸는 거라고 순서가. 그럼 얘들아 이거에 이 시그마를 푸는 거에 대해서 니네가 배운 게 총 3가지가 있어. K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든가 아니면 얘가 등비수열 형태라서 초공항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방법과 그 다음 3번째로 방금 해봤지. 이항분리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3가지 풀이 방법이 있거든. 시그마의 풀이 방법에. 그러니까 뭐 니네가 배우는 뭐 몇 급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얘가 K에 관련된 K냐 K제곱이냐 K3승이냐 이런 문제 아니면 얘가 등비수열 형태로 나와서 초공항을 찾아서 푸는 문제. 초항이 뭐고 공비가 뭔지 항의 개수 몇 개인지 찾는 문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항분리를 이용해서 항을 쪼개서 푸는 방법 3가지 방법이 있어. 그 중에 얘들아 이 두 번째 유진아 이 두 번째 요거 있잖아. 요게 너무 중요해서 이름이 붙었어. 그거 이름이 등비급수야. 자 무슨 말이야 잘 봐. 야, 요 문제로 봤을 때 내가 방금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야, 얘가 0이 아니면 풀 필요성이 없다고 했잖아. 얘가 무조건 우린 0일 때만 풀 거야. 그럼 얘가 0일 때가 언제나 생각을 해보면 이 좀 전 단원 수열의 극한에서 얘가 등비수열인데 얘가 언제 0이냐라고 했으면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만 0이라고 내가 좀 전에 말해줬잖아. 그래서 이 공비가 요거 아닐 때는 풀 필요가 없다고. 니네 여기에 만약에 이 문제를 풀으라고 했는데 니네한테 여기서 봐. 3에 2에 n-1승을 풀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거를 고민하고 있으면 미친놈이라고. 그러니까 풀 필요성이 없다고. 왜? 얘가 0이 아닌데 왜 풀어? 얘를 언제만 푼다고? 딱 공비가 요때만 풀 거라고. 니네 이 문제 언제만 푸는지 내가 방금 여기서 설명했지. 얘가 0일 때만 풀 거라고. 얘가 0 아니면 안 풀 거라고. 그럼 얘가 언제 0이라고? 공비가 요때만 0이라고. 이해했지? 그럼 이제 니네가 이걸 푼다라고 한번 해보자. 쌤 이제 공비가 이거라서 저 이걸 풀어야겠네요. 자 이제 공비가 요 상황에서 이제 니네는 이 문제를 풀 거야. 이제 풀겠습니다. 풀게. 어떻게 풀 거야? 잘 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1 곱하기 r의 k-1승이겠지 일단. 이해했지? 지금 내가 한 말? 그럼 니네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 초공항 찾는 문제잖아.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 잘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어떻게 푸냐면 초공항 찾아서 r-1분의 a1의 r의 n승 마이너스 1로 푸는 건 알고 있지. 니네 시그마의 풀이에서 이거 초공항 찾아서 r-1분의 a1의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거 풀 거 맞잖아 니네. 그런데 잘 봐. 우리가 이거 왜 풀고 있다고? r이 요거라서 풀고 있을 거지. 그래서 r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조건 0으로 가버릴 거 아니야. 얘들아 우리 이거 왜 풀었다고? r이 요거니까. 그래서 요 값이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얘 지워버리겠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 답이 뭐야 얘들아? r-1분의 마이너스 a1이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는 줄여서 1-r분의 a1이라는 공식이 탄생된 거야. 그래서 원래 이 문제를 풀려면 무조건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안 바꿔서 그냥 외워서 풀자라고 나온 게 등비급수야. 원래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쪼개서 시그마 풀고 리미트 풀어야 되는데 굳이 여기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리미트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3 곱하기 5분의 1에 만약에 n승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그럼 굳이 얘를 이렇게 바꾸지 말자고. 원래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냥 딱 보자마자 쌤 공식이
1-R 분의 A1. 초항은 당연히 n에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5분의 3이다. 그냥 이렇게 바꿔서 풀자고. 이게 그냥 이름이 등비급수야. 이해했지? 그래서 이 등비급수를 공비가 결국 요때. 그러니까 솔직히 이 셋 중에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그 새끼 이름을 그냥 바로 등비수라고. 원래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풉니까? 다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나면 이 등비급수 단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 결국 이 급수 단원에서 니네한테 수능 문제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그 도형 문제잖아. 그 도형 문제 뭔지 알지? 어떤 도형, 뭐 넓이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 이제 좀 있으면 여기 문제들 이런 거 풀 텐데, 그지? 첫 번째 넓이 구하고 두 번째 넓이 구해서 공비 얼마인지 찾아내는 거. 결국 닮은 비 이용해가지고 찾아내는 문제들이 다 이런 문제잖아. 왜? 무조건 다 줄어들게 나올 거야. 그래서 공비가 무조건 -1과 1 사이에 있을 거니까 니네는 그냥 무조건 1-R분의 닮은 비 찾아내고 첫 번째 넓이를 구해서 이거를 풀어주는 게 이 등비급수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지. 이렇게 하는 게 급수 내용이야, 얘들아. 여기 내용까지가 조금은 말이 많았던 내용이고, 자, 그 다음부터는 자, 쭉 빨리빨리 살피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하면 솔직히 이 단어는 끝이야, 얘들아. 이게 지금 1, 2단원은 그냥 같이 그냥 좀 엮여있는 단원이고, 1, 2단원이 급수랑 수열의 극한과 급수. 근데 뭐 니네한테 말해주면 솔직히 급수 문제는 수능에 뭐 니네가 다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이니까 어차피 그 문제가 나올 거야. 도형 문제 뭔지 알지? 니네가 지금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 거 그 개 같은 문제 있잖아. 존나 큰 도형 막 그려놓고, 그지? 이거랑 이거랑 해서 그 문제가 급수에서 나올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SN과 AN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올 테고. 아까 솔직히 수열의 극한에서는 니네한테 문제 나올 게 없어. 여기서 나와봤자 2점짜리 문제로 졸라 많이 나오고, 아니면 뭐 3점짜리 문제로 그냥 대충대충 푸는 거. 거기서 뭐 굳이 나온다라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무한대 곱하기 이렇게 뭐 AN 끄집어낸다라는 이 정도의 문제. 그거 말고는 솔직히 수열의 극한이랑 급수에서는 딱 그 세 가지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는 문제인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뭐 급수랑 이렇게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미분법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자, 먼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먼저 이거잖아. 1 플러스 x, x분의 1승. 또는 뭐 1 플러스 x분의 1 얘들아. x승. 자, 무조건 이것도 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지? 뭐 나온다라면, 그지? 이것도 뭐 나온다라면 100점이 뭐 매우 낮은 문제겠지만 중간중간에 튀어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게 언제 많이 튀어나오냐면 이 미적분 문제에서 중간에 막 계산 중간에 요런 모양이 가끔 튀어나올 때가 있어. 근데 니네가 이것도 미리 좀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틀리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니네가 이제 여기 이제 자유스토리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문제가 튀어나올 수 있어. 독단적인 문제는 잘 나오진 않겠지만 외우는 거지. 바로 2의 정입니다. 이 오일러의 수 2의 정이야. 얘가 무한대로 가면서, 지수가 무한대로 가면서 얘랑 얘랑 서로 역수관계일 때, 얘랑 얘랑 서로 역수관계일 때 이걸 우리는 2다라고 한다고 정의 내렸어. 얘가 수학에서 정의가 뭔지는 알잖아. 그냥 외워라라는 의미야. 니네한테 아무런 느낌 없어. 그냥 야, 얘랑 얘랑 서로 역수관계야.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가. 그냥 2야. 외우는 거. 이해했지? 이거 그냥 외우는 겁니다. 이걸 외우고 나야 그 다음부터 문제가 접근이 돼. 자, 그 다음에 니네한테 뭘 가르치기 시작하냐면 얘들아,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플러스 ln x. 자, 이제 이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 얘들아, 지금 니네가 이걸 알아야 이 내용을 배울 수 있거든. 그럼 니네한테 이거를 왜 배우냐고 물어보잖아. 뭐야? 니네한테 이걸 왜 배우냐고 물어보잖아? 그럼 결과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우리 이거 lnx 미분하려고. 지금 애들 우리 단원이 미분법이잖아.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싶은 거냐면 지수함수도 미분하고 싶고, 니네는 로그함수도 미분하고 싶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미분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모두 다 배우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걸 먼저 가르쳤어.
이거는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한테 증명하지 않습니다. 정의 내립니다. 그냥 외워 이거야. 그냥 다른 말 안 해. 그냥 외워 이거야. 그지? 그럼 이제 이걸 외웠다 치고 나서 이제 일로 와볼게. 자, 니네한테 이거 풀으래. 우리 이거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 리미트 x가 뭐 한 대로 갈 때? 0으로 갈 때. 얘는 x분의 1 곱하기 ln에 1 플러스 x라고 써도 되는 거 맞지, 유진아? 맞아?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여기서 x분의 1은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얘들아, x분의 1은 이 ln이 뭔지는 알잖아. 로그잖아. 그지?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 그지? 얘가 로그잖아. 밑이 2인 로그겠지. 이 x분의 1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렇게 가도 되지 않냐? 이해한 거 맞죠? 여기까지? 자, 그럼 니네가 이렇게 갈 수 있다며. 그럼 잘 봐. 그럼 방금 내가 니네한테 야, 이거는 외워야 된다라고 내가 니네한테 말했어. 이거는 그냥 수학에서 정의를 내렸어. 니네한테 이 여기 단원에서 증명 안 하는 내용이 딱 이거 하나야. 이거. 이것만 증명 안 할 거야. 이건 증명 못해. 그냥 외우는 거야. 얘가 얼마라고 얘들아? 2라고 외우재매. 그래서 결국 얼마야 얘들아? 얘는 결국 답은 ln인데 ln이 뭐야? 밑이 2인 로그니까 결국 답은 얼마겠어? 1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를 우리는 그냥 1이라고 외우자고 배웁니다. 여기서 증명해주고 나서 외우자고 하지. 근데 우리 이렇게 안 풀잖아. 우리는 그냥 무조건 별 시리즈라고 해서 ln에 1 플러스 별을 그냥 무조건 별이라고 바꿔서 풀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왜냐면 얘들아, 어차피 얘가 지금 니네 봐봐. 얘가 1이라는 소리는 얘랑 우리는 같다라고 본다. 같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외워서 풀잖아. ln의 1 플러스 별은 별이다라고. 두 번째로 니네가 여기서 별 시리즈 총 4가지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로 이거 다 왜 배우냐면 결국 미분하려고 배우는 거야. 두 번째 뭐 배웠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1 배우잖아. 얘들아, 니네 이거 별 시리즈에 의해서 x인 거 나도 다 알아. 그지? 왜 그런지 빨리 이것까지만 증명할게. 그 다음부터 증명 안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잠깐 봐봐. 2의 x승 마이너스 1 내가 잠깐 t로 치환해 볼래? 그럼 2의 x승은 뭐야? t 플러스 1이겠네. 그럼 x는 뭐라고 써도 되냐 얘들아? ln의 t 플러스 1이라고 써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이해한 거 맞지? 그럼 얘들아, 난 얘를 다 있으면 이렇게 써도 되겠네. 리미트 얘들아, x가 0에 가까워지면 t는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x가 0에 가까워지니까 얘는 1에 가까워지겠지. 1 빼기 1이니까 t도 결국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얘들아? 0에 가까워지는 거 맞습니까? x가 뭐였어 얘들아? ln의 t 플러스 1이었지. 2x승 마이너스 1을 니네가 뭘로 치환했어 얘들아? t로 치환했지. 좀 전에 우리 방금 위에서 얘가 t라고 별 시리즈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이것도 결국 얼마이라? 1이겠지. 그래서 두 번째 별 시리즈 나온 게 2의 x승 마이너스 1이 2의 별승 마이너스 1이 별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 이거 안 외우면 니네 문제 풀기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네 이런 거 잘 풀잖아. 니네 뭐 이런 거 졸라 잘 풀지 않습니까? 뭐 3, 뭐 x 제곱에 뭐 ln의 1 플러스 5x에 뭐 2에 3x 마이너스 1 이러면 뭐 니네 잘 풀잖아. 이런 거 딱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 이 새끼 별 시리즈 딱 지워버리다 이 새끼 5x 막 이렇게 써버리고, 이거 막 이렇게 지워버리다 이 새끼 3x 막 이렇게 써버리잖아. 그래서 이거 두 개 계산하니까 15x 제곱이라서 얘랑 얘 낙분돼서 답은 5입니다. 이렇게 니네 풀잖아. 기억나지? 이거 이렇게 안 푸는 사람 없지?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외워놔야 되는 거야. 이거 다 왜 배운다고? 이거 미분하려고. 자, 그 다음에 배우는 게 결국, 자, 다 한 번만 쓰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리미트 x가, 그냥 한번 쭉 듣는 거니까 한번 그래도 드러나야 얘들아. 이게 머릿속에 다 있어도 수학이 어려운데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고 가자. 얘들아, 다 듣고 보면 무조건 별거 없어 얘들아. 그냥 개념서 쭉, 뭐 니네가 개념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냥 한번 쭉 정리하는 거니까.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 자, 이것도 똑같이 우리는 뭐라고 공부해놨지? 로그 a의 1 플러스 별은 그냥 별이야. 근데 로그 a가 있으면 뭐가 붙는다지 얘들아? 뭐가 붙는다라고 배우냐? ln a분의 1이 붙는다라고 니네가 외워놨을 거야. 그 다음에 2의 a의 별승 마이너스 1. 이것도 얘들아 니네 별이야. 왜 그런지 증명 왼쪽이랑 똑같이 하면 되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얘도 그냥 별이거든. 그러니까 니네 2의 별승 마이너스 1도 별이고, 뭐 로그 a의 1 플러스 별도 별이거든. 근데 로그 a는 lna가 붙는다고. a의 별승 마이너스 1은 lna가 붙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별 시리즈 총 4가지 여기서 공부하지. 얘가 여기 단원에 솔직히 별 시리즈 4가지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응용되는 문제야 그냥. 내가 한번 다시 써주면
ln에 1 플러스 별이 별인 거고 2에 별승 마이너스 1도 별인 거고 로그 a에 1 플러스 별은 별이긴 한데 ln a분의 1이 붙는다 이렇게 외워놓을 거고 그 다음에 a에 별승 마이너스 1도 별이긴 한데 뭐가 붙는다? ln a가 붙는다 이렇게 외워놓을 거라고. 얘들아 이걸 왜 배웠냐면 자 이거 왜 배웠냐면 지금 바로 증명 들어갑니다. 나 이거 하려고 lnx 미분하면 뭐 나오는지 알려고. 물론 니네가 벌써 lnx 미분하면 x분의 1인 건 알긴 알겠지만 왜 그런지 그냥 한번 설명해 주려고. lnx 미분한다는 말 이 말 아닙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ln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lnx 맞지? 이거는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도함수의 정의를 모르진 않을 테니까. 이해했지? 여기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자 그럼 우리 얘를 이렇게 써도 되겠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눗셈이잖아. ln에 x분의 x 플러스 h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쓰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ln에 1 플러스 x분의 h 이렇게 돼버리겠네. 맞지? 그럼 우린 방금 h가 0으로 가니까 얘는 별 시리즈에서 뭐라고 써도 상관없다고 얘들아? x분의 h라고 써도 상관없겠네. h 약분돼 사라지겠네. 그래서 뭐만 남습니까 얘들아? x분의 1만 남는 거야. 그래서 lnx 미분하 얼마 얘들아? x분의 1.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래서 우리는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다라는 거 니네가 알고 있는 거고 로그 a의 x를 미분하면 똑같이 x분의 1이거든. 근데 뭐가 붙는다? ln a분의 1이 붙는다. 이렇게 똑같이 외워놓는 게 좋아. 그 다음에 2의 x승 미분하면 얼마에다 똑같이 증명할 건데 그냥 2의 x승이야. 2의 x, 야 a의 x승 미분하면 뭐야 얘들아? 똑같이 a의 x승이거든. 근데 뭐가 붙는다? ln a가 붙는다. 별 cg랑 똑같이 외워놓으면 돼. 그러니까 얘도 별인데 ln a분의 1이 붙는다. 얘도 별인데 ln a가 붙는다. 여기 단원은 이게 다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미분은 결국 니네가 이거 4개 가르치려고 여기 단원이 있는 거. 가장 기본적인 이거 정의. 그 다음 이것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얘들아? 삼각함수의 미분이 나오기 전에 아마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부터 나오겠지? 그지?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도 니네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자, 내가 이거 뭐 지금 공식을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는 자, 사인에 알파 플러스 베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싸고 풀고 싸.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싸고마고 싸. 코사인의 코코마 싸. 그 다음에 뭐 코코풀 싸.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여기서 이제 니네가 좀 추가적으로 외워야 할 내용이 사인 2알파는 2사코. 그 다음 코사인 2알파는 1마 2사제라는 말과 2코제마 1과 그 다음에 코제마 사제가 있지. 코제마 사제. 다 외워놔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 탄이는 1마 탄제분의 2탄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 니네가 뭐 이런 공식들을 다 모르는 건 아닐 테니까 다 외워놓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얘들아 이 공식 가지고 나오는 공식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2배각 공식이라고 불리는데 이거 가지고 나온 공식이 반각 공식이라고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반각 공식을 니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적분 때문에 그래. 니네가 나중에 뒤에 가서 적분을 배울 때 인테그랄 코사인 제곱 x를 안타깝게 적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분을 못하기 때문에 얘를 다 반각 공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반각 공식이 어떻게 튀어나왔는지만 잠깐 설명해 줄게. 얘들아 요 식을 잠깐 보면 첫 번째 식을 이렇게 써도 되냐? 2 사인 제곱의 알파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 맞지? 그래서 결국 사인 제곱의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라고 쓸 수 있어. 이게 공식이야. 이게 반각 공식이야. 보통 문제집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인 제곱에 얘를 2분의 알파로 바꿔버리면 이 뒤에를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보통 문제집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써놓고 반각 공식이라고 하는데 니네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줘야 돼. 이렇게 외우든 상관없으니까 뭐든지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알파도 그냥 외워놓으려면 뭐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입니다. 그치? 2알파.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니네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돼. 저 뒤에 가서 적분 가서 많이 쓰여. 지금 배우는 여기 단원에서는 얘네들이 쓸 일이 없는데 저기 뒤에 가서 적분 가가지고 얘네들을 니네가 되게 많이 쓴다. 무슨 말이냐면 니네한테 얘를 적분하러 가잖아? 그럼 니네가 얘를 적분을 못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야 돼. 인테그랄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라고 니네가 바꿔서 풀어야 된다고. dx라고.
그리고 나면 니네가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 적분할 줄 알고 얘 적분할 줄 알거든. 그래서 니네가 나중에 뒤에 가서 되게 많이 쓰이는 공식이니까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자, 그 다음에 원래 여기서 니네가 덧셈 정리해서 그걸 배우거든. 뭐야 그거? 합성. 근데 얘들아 합성은 수능에서 빠졌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안 해도 돼. 합성은 교육과정 바뀝니다. 알겠지? 그럼 니네가 이거를 지금 이런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서도 시험 문제에 뭐 나올 게 막 이런 각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결국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왜 배우냐면 이제 여기서 나와. 삼각함수 덧셈 정리 배우는 이유는 삼각함수 미분하려고. 얘들아 니네가 이런 별 시리즈랑 이런 거 왜 배웠냐면 이거 미분하려고 배운 거 아니야. 삼각함수의 미분이랑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이 많은 내용을 여기서 왜 배웠냐면 왜 이게 싸고 풀고 싸고 코코마 싸고 막 이런 걸 왜 배웠냐면 니네 삼각함수 미분하려고. 무슨 말이냐면 니네 얘들아 내가 sin x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라면 니네가 코사인 x인 거 니네가 지금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왜 코사인 x인지 잠깐 공부해보면 얘들아 니네 sin x를 미분하라고 하잖아. sin x를 미분하시오라고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sin x가 결국 sin x를 미분하세요라는 말일 거 아니야. 이건 도함수의 정의니까. 그럼 우리가 방금 좀 전에 배웠던 잘 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x 플러스 h는 싸고 풀고 싸 마이너스 sin x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거 안 가르치고 넘어왔네. 그러고 보니까 일단 하고 나서 가르칠게. 자 h분의 얘네 둘을 묶어주면 sin x에 코사인 h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네 둘이 묶어주면 뭐야 얘들아? 여기서 얘네 둘이 묶어주면 얘네들 그냥 쓸게. 코사인 x sin h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따라왔지?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한 게 sin x의 미분인데 내가 하나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왔네. 자 요거 하기 전에 이제 덧셈 정리 배웠잖아. 이거 왜 배웠다고? 이거 미분하려고 배웠어.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필요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랑 하나 더 필요한 게 얘들아 이거 지금 그러니까 니네가 이게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하나 더 필요한 게 삼각함수의 극한이야. 삼각함수의 극한을 알아야 우리가 얘를 미분할 줄 알거든. 그래서 삼각함수의 극한이라는 것도 여기서 가르칩니다. 결국 이거 왜 다 배우냐라고 물어보면 결국 요거 미분하려고 배우는 거야. 니네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 된다는 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 덧셈 정리도 막 가르치는 거고 삼각함수의 극한도 가르치는 거야. 삼각함수 극한 내용을 잠깐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네 잠깐 보면 우리 자 어떤 반지름 일자리는 뭐 4분원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 어딘가의 각을 x라고 한번 해볼게. x. 그럼 니네 이 점의 좌표가 세타로 할까? 니네 이 점의 좌표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니네 당연히 이 점의 좌표는 모두 다 알코 알사라서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알지? 이 점의 좌표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그지? 자, 그럼 잘 봐. 이제 이거 가지고 풀어볼게. 내가 여기서 수선해봐 이렇게 하나 딱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한번 수선해봐 이렇게 두 개까지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첫 번째 요 삼각형 넓이 얼마냐면 얘들아 요 삼각형 넓이 얼마냐면 여기가 코사인 세타 여기가 사인 세타니까 2분의 1 코사인 세타 좁을 것 같아.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요 삼각형 넓이 그지? 그럼 요 부채꼴의 넓이 얼마냐고 물어볼까? 요 부채꼴의 넓이 요 부채꼴의 넓이 이거지? 2분의 1 r제곱 세타 맞니? 2분의 1 r이 1이잖아. r제곱 세타 맞지? 요 부채꼴의 넓이.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넓이 한번 구해볼래? 여기가 1이거든?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탄젠트 세타인 거 맞습니까? 왜냐면 여기가 1인데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 탄젠트 세타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탄젠트 세타 맞냐 여기까지? 그럼 니네 이 세 개의 넓이 중에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 얘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거 맞지? 여기까지 이해하지? 그럼 여기 다 똑같이 2분의 1 들어가 있으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로 날려버리자. 따라왔지? 그 다음에 자 전체를 세타를 내가 1,4분면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올렸으니까 세타는 분명히 양수니까 전체를 세타로 한번 나눠보자. 그럼 얘는 1, 얘는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얘는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리미트 세타를 0으로 한번 보내볼까?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잘 봐. 그럼 얘는 등호가 생기는 거 알고 있지?
우리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긴다는 거 알고 있지? 이해한 거 맞죠, 여기까지? 자, 그럼 얘는 1이잖아. 얘는 1. 세타가 0으로 가니까 얘는 어디로 가냐? 1에 가까워지잖아, 이렇게. 이해했지, 지금 내가 하는 말? 그 다음에, 잠깐만. 나 잘못 설명했어. 미안,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 미안. 여기서 다시 할게. 자, 여기서 다시 할게. 여기서. 잘못 설명했어. 전체를 세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사인 세타로 나눠볼게. 미안. 얘들아, 전체를 사인 세타로 나눠볼게. 사인 세타 2점의 좌표니까 무조건 양수인 거 맞지? 자, 전체 사인 세타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쓸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분의 세타. 사인 세타로 나눴으니까 코사인 세타 맞냐, 여기까지. 그리고 나는 여기다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간다고 한번 보내보자. 여기도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간다고 한번 보내볼게. 여기도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간다고 한번 보내볼게. 그럼 니네 세타가 0으로 가면 코사인 세타는 어디에 가까워져? 1에 가까워지니까. 그리고 등호 생기는 거 알고 있지? 리미트 붙여주면. 그래서 이 결과가 얼마 얘들아? 1인 거야. 그럼 이 결과도 얼마 얘들아? 얘가 왜 코사인 세타야? 코사인 세타분의 1이지. 미안. 탄젠트를 사인 세타로 나누면 코사인 세타분의 1인 거 맞지? 그럼 세타 0으로 보내봐. 얘 어디로 가? 1로 가지. 그러니까 얘도 얼마야? 1이겠지. 그래서 얘도 1이겠지.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도 얼마라는 거 알았어? 1이다라는 걸 니네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결과론적으로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사인 세타분의 세타는 1이다라는 걸 내가 니네한테 증명해 줬잖아. 그럼 결과론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에서도 써먹었듯이 얘는 결국 사인 별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별 시리즈가 다섯 번째 별 시리즈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사인 별은 별이다라는 걸 니네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잘 봐. 내가 여기를 사인 별이 별이잖아, 그지? 그러면 리미트 여기서 봐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내가 얘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분의 세타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분자분모를 그냥 똑같이 코사인 세타로 나눠줘도 상관없겠지. 그럼 얘는 얼마 얘들아? 탄젠트 세타로 가는 거 맞냐, 이렇게? 그 다음 세타가 0에 가까워지지. 그럼 얘는 어디에 가까워지냐, 얘들아? 1에 가까워지는 거 맞지? 근데 얘 결과가 1인 것도 알고 있지. 왜냐면 얘를 그냥 분자분모를 똑같이 나눈 거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탄젠트 세타도 결국 탄젠트 별도 얼마 얘들아? 별이다라는 걸 내가 머릿속에. 두 번째 별 시리즈가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잘 봐.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할게. 이거도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좀 외워놓을 건데. 자, 얘도 잠깐 볼게, 얘들아. 얘만 특이하게 얘들아, 나머지 아까 전에 사인 별은 별이고 탄젠트 별은 별이거든. 일단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갈까? 코사인 별은 당연히 얼마 얘들아? 1이겠지. 별이 다 0으로 가고 있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별이 0으로 할 때 별 0으로 하면 1 나오는 거 알고 있지? 얘 잠깐 봐봐. 얘만 우리가 좀 외워놓을 건데, 자, 이거 결과가 일단 한번 먼저 쓸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x분의 여기에 1 플러스 코사인 x. 그럼 나 위에다가도 1 플러스 코사인 x 곱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되냐,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근데 우리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는 뭐라고 써야 되냐, 얘들아? 사인 제곱 x라고 써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맞지? 왜냐면 사제 플러스 코제가 1이니까, 그지? 따라온 거 맞지? 그럼 잘 봐. 우리 좀 전에 별 시리즈에 의해서 x를 0으로 보내보면 잠깐 내가 뭐 잘못 썼지? 이거 제곱해야 돼. 잠깐 이렇게 쓸게. 자, 이렇게 해볼게. 그럼 잘 봐. 얘가 별 시리즈에 의해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 맞지? 그래서 뭐만 남아 얘들아?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만 남지.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코사인 별은 1이라고 했잖아. 당연히 1이겠지. 뭐 근데 굳이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당연히 코사인 0은 1이니까, 그지? 얘 얼마 나와 얘들아? 2분의 1 나오지. 그래서 이거의 결과가 2분의 1이라는 걸 니네가 알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만 더 외울게. 이거 지워버리고 얘를 이제부터 2분의 1 x제곱이라고 외울게. 외워놔야 돼.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져, 문제들이. 그래서 결국 하나만 더 외울게. 1 마이너스 코사인 별이 2분의 1 별의 제곱이다까지만 외울게. 얘가 별 시리즈 총 7개밖에 안 배웠어. 그것만 외우면 돼. 이거를 외워야 여기에 막 응용된 막 개 더러운 문제들 알잖아, 니네. 이번에 운영 같은 경우 이번 시험 보이면없고 뭐 어떤 문제 나오면 막 이 새끼 막 풀다 보면 막 분자분모 막 개더럽고 막 분자분모 개더럽잖아. 결국 여기서 별 시리즈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막 약분 졸라 시키는 문제 아니야.
니네한테 여기에 막 사인 안에 막 2의 x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고 막 거기에 뭐가 곱해져 있고 막 코사인의 x 마이너스 1이 막 곱해져 있고 막 밑에 x의 3승 막 이런 문제들 있잖아. 이거 얼마나 이거 별 시리즈 잘 쓰느냐에 따라서 이거 막 날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별 시리즈 7개 꼭 외워놔야 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니네한테 이걸 가르쳤잖아. 별 시리즈 7개. 7개. 자, 여기까지 별 시리즈 끝났지? 그럼 다시 아까 전에 와봐. 우리 이거 왜 배우고 있었다고? 사인 x 미분하려고. 사인 x 미분하는 게 요 내용이잖아. 요 내용이지. 여기 맨 마지막이지. 봐봐. 우리 아까 내가 여기서 계산하다 말고 멈췄습니다. 왜 멈췄나? 잠깐 봐봐. h가 0으로 가잖아. 그럼 이거 봐봐. 딱 보자마자 별 시리즈네 라고 해가지고 얘를 딱 지워버린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h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지.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별이 2분의 별의 제곱이니까 코사인 h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 h제곱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사인 h는 h라고 바꿔도 상관없겠지. 그럼 이제 약분할게. 이거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해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는 이렇게 먼저 쓸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는 사인 x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h 맞냐? 맞지? h 후에 h 약분됐으니까 이거 약분해봐. 그럼 뭐만 남았어? 코사인 x만 남는 거 됐냐? 근데 h가 0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럼 얘 어디에 가? 0에 가까워지지. 야, 이 새끼는 어차피 그냥 상수 새끼로 봐줘야지. h가 0으로 가니까 얘 어차피 0이겠지. 그래서 뭐만 남았어? 코사인 x.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나온다는 게 바로 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얘가 미분법을 왜 배우냐라고 생각을 하면 니네가 이 삼각함수의 미분 전에 여기 보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왜 배우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이거 증명하려고 배우는 거야. 나 사인 x를 코사인 x로 증명하고 싶은데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니네한테 싸고 풀고 싸를 가르쳐야 되고 맨 마지막에 이거의 결과에서 별 시리즈가 나오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극한을 가르치는 거야. 결국 이거 미분 하나 하려고. 이런 중간 과정들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어려워지는 것 뿐인 거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왜 배우는지는 알고 가야지. 마찬가지 얘들아.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근데 이 가정이 얘도 똑같겠지. 뭐 쓰겠어 여기서는. 얘가 코사인 x 플러스 h니까 코코마사사 쓰겠지. 코코마사사 쓴 다음에 날리고 별 시리즈 쓰면 또 마이너스 사인 x 나와. 이 내용들이 삼각함수의 미분에서 결과론적으로 사인이랑 코사인 미분하려고 배우는 거야. 이거 끝나고 나면 뭐 배우냐면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인데 이건 잠깐 봐봐. 그래서 이제 지금 얘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러니까 이제 사인 코사인은 이걸로 증명이 가능하거든.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미분법을 또 왜 배우냐 잠깐 보잖아. 이 여러 가지 미분법이 왜 배우냐면 니네가 사인 코사인은 이제 이걸로 미분이 가능해. 근데 이제 니네가 탄젠트 x를 미분해야 되거든. 근데 탄젠트 x를 미분하는데 탄젠트 x는 이걸로 또 안 돼. 이걸로 또 안 돼. 그래서 니네가 뭘 배우기 시작하냐면 목세 미분법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해. 이 여러 가지 미분법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목세 미분법이거든. 목세 미분법이 뭐냐면 이런 거야. gx분의 1을 미분하세요. 일단 이거 먼저 미분을 한번 해볼게. 그럼 니네한테 그러니까 어떤 나눗셈의 미분법에 대해서 배울 거야. 왜 나눗셈의 미분법을 배우냐면 니네가 탄젠트 x를 미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눗셈의 미분을 할 건데 얘 미분하라고 하면 니네 어떻게 하면 또 도함수 정의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g에 x 플러스 h분의 1 마이너스 g x분의 1일 거 아니야. 이건 지금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내가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돼 지금. 그럼 나는 여기서 얘를 분자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없으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곱하기 gx 플러스 h 곱하기 gx를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해보려고.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g에 x 마이너스 g에 x 플러스 h 써도 되냐 얘들아? 분자분모에 난 똑같이 얘를 곱한 거라고. 얘를. 여기까지 문제 될 거 없지 그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곱하고 나서 지금 잠깐 보면 니네 얘는 어디서 졸라 많이 보내지? 얘는 딱 보자마자 바로 마이너스 g 프라임 x라고 써야 돼. 이건 도함수의 정의니까.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가 g 프라임 x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해하지 얘들아? 이 내용 내가 이거 뭐야 박스 친 거에다가 h 0으로 보내버리면 이게 도함수의 정의지. 계속 도함수의 정의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버리면 얘는 h가 0으로 가니까 얘는 결국
gx만 남잖아. 그래서 결과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g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g'x. 그래서 우리는 gx분의 1을 미분하라고 하잖아. 마이너스 분모 제곱분의 분모 미분이라고 니네가 외워놓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gx분의 1을 미분할 줄 알아. 이제 gx분의 1을 미분할 줄 알아. 방금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방금 이렇게 말했잖아.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분모 제곱분의 분모 미분이다라는 걸 내가 니네한테 가르쳤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응용해가지고 내가 gx분의 fx를 한번 미분해 보려고. 그러니까 gx분의 fx를 미분한다는 건 얘를 이렇게 써도 되냐? fx 곱하기 gx분의 1을 미분한다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랑 완전 똑같은 말이잖아. gx분의 fx나 fx 곱하기 gx분의 1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우리가 수학 2에서 수2에서 뭘 배우냐면 곱의 미분법이라는 걸 배우거든. 그래서 어떤 두 수가 곱해져 있을 때 얘를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배우냐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얘는 방금 위에서 배웠지? 마이너스 분모 제곱분의 분모 미분이라고 방금 배웠지. 그래서 얘를 다시 결과론적으로 써버리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통분할게. gx의 제곱분의 통분해버리니까 내가 여기다 gx 위에도 gx 곱해야지. f 프라임 x 곱하기 gx. 내가 여기 gx가 어차피 통분되어 있지. 얘는 곱하기만 하면 되지. 마이너스 fx 곱하기 g 프라임 x라서 분모 제곱분의 대가리 깨진 거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라는 묵세 미분법이 탄생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도 뭐 어려운 내용은 없지. 도함수의 정의를 이해해서 증명해줬고 곱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얘를 증명해줬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세 미분법에 대해서 나눗셈의 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지. 나눗셈의 미분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까 우리는 추가적으로 뭘 알게 됐냐면 탄젠트 x를 미분할 수 있더라는 거야. 왜 탄젠트 x를 미분할 수 있냐면 얘들아, 탄젠트 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코사인 x분의 사인 x를 미분하세요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더라는 거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럼 얘를 미분하라고 하니까 또 얘가 어떤 나눗셈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분모 제곱분의 대가리 깨지고 앞에 거 미분 코사인 x, 뒤에 거 그대로 코사인 x 마이너스 얘 그대로 사인 x. 얘 미분하니까 코사인 x 아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나온다고 했으니까 사인 x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쓰면 코사인 x의 제곱분의 위에는 1이 나오지. 왜? 코제 플러스 사제는 1이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쓰면 우리는 코사인의 역수를 시컨트라고 배웠으니까 시컨트 제곱 x가 탄생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목세 미분법을 왜 배웠냐면 탄젠트 x 미분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삼각함수의 미분이 이제 끝나는 거야. 삼각함수 미분을 잘 봐. 사인 x 미분할 줄 알고 코사인 x 미분할 줄 알아. 그 다음 탄젠트 x 미분할 줄 안다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잘 봐. 뭐뭐뭐가 더 있냐면 시컨트 x가 있고 코시컨트 x가 있고 코탄젠트가 있는데 이거 역시 똑같이 다 목세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하면 돼. 그래서 얘를 결과론적으로 써주면 시컨트 x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 그 다음 코시컨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마지막으로 코탄젠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다라는 건 결국 모두 다 목세 미분법에 의해서 탄생될 겁니다. 왜 그런지 알잖아. 뭐 시컨트 x만 한 번 더 해줄까? 시컨트 x는 얘들아 코사인 x분의 1인데 코사인 x분의 1을 미분하라고 하면 목세 미분법에 의해서 마이너스 분모 제곱분의 분모 미분이니까 분모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 x겠지? 뿔뿔로 바뀔 테고 얘는 코사인 x, 얘를 코사인 x분의 1 곱하기 코사인 x분의 사인 x라고 쓸 수 있으니까 코사인 x분의 1이 뭐가 되냐면 시컨트 x, 그 다음에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결국은 탄젠트 x가 돼서 시컨트 x 곱하기 탄젠트 x가 나온다. 이렇게 니네가 공부를 하면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뭘 배운 거야? 결국 지수함수 이제 미분할 줄 알고 로그함수 미분할 줄 알고 그 다음 삼각함수 미분할 줄 아는 데까지가 여기 내용까지야. 이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목세 미분법까지 내용이야. 여기까지가. 지금 이 내용이 계속해서 다 이어지는 거야, 얘들아. 결국 우리가 지금 여기 단원에서 앞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 게
별 시리즈 배워가지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미분했고 지수함수 로그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역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랑 삼각함수의 그 극한을 이용해가지고 삼각함수의 그 극한을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미분할 줄 아는 거고 사인 코사인을 미분할 줄 아는 거고 사인 코사인을 미분할 줄 아는 상태에서 우리는 목세 미분법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여기 여러 가지 미분에서 목세 미분법이라는 걸 배워서 탄젠트, 뭐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를 다 미분할 줄 아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또 이제 니네한테 추가적으로 배우는 애들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배우는 게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거라. 그 다음 뭐 역함수의 미분법. 그 다음에 음함수의 미분법.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미분법이라는 요 네 가지를 니네가 추가적으로 더 배우긴 합니다. 자, 일단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그냥 흔히 말하는 니네가 흔히 말하는 속미분 내용이야. 속미분 내용.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합성함수 미분법이라는 건 어떤 함수 두 개가 연결되어 있거든. 어떤 두 개의 함수를 한꺼번에 합성시켰어.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니한테 물어보는데 이건 결과론적으로 그냥 다 외워놓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써주고 껍데기를 먼저 미분하고 나서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애를 속미분해주면 된다라는 게 결국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외워야 돼. 그 다음 역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역함수에서 fgx라는 애가 항상 x가 나오는 애를 우리는 바로 얘랑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니네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럼 얘들아 역함수의 미분이라는 거는 얘랑 서로 역함수 관계일 때 얘를 양쪽에 미분 때리면 방금 위에서 배운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f'의 gx 곱하기 g'x는 항상 1과 같다라는 걸 니네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g'x는 f'의 gx분의 1이다라고 니네가 무슨 공식처럼 암기를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항상 얘가 이렇게 미분해서 튀어나온다. 솔직히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놓고 문제를 풀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역함수의 문제야. 근데 이 역함수의 미분법은 생각보다 수능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알아야 역함수의 미분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랑은 그냥 같은 섹타라고 봐주면 돼.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게 탄생되는데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보통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로 이때까지 문제를 풀어냈다라면 이제부터 이 음함수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x랑 y에 관련된 모든 식들이 좌변에 한꺼번에 모여있는 것.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법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니네가 알만한 함수로는 이거거든. 이런 우리는 원함수. 얘들아 우리는 얘를 가지고 얘들아 원방인데 얘가 얘들아 왜 우리는 얘를 y는 꼴로 정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일단 첫 번째로 그러니까 뭐 제곱까지는 그래 한다 쳐 뭐 이렇게만 되어 있어도 얘를 y는 꼴로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 그러니까 얘도 분명히 x, y에 관한 함수잖아.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계속 변하잖아. 그런 함수는 맞는데 얘를 y는 꼴로 정리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거야. 물론 뭐 x 플러스 y는 2가 있을 때 얘를 y는 꼴로 정리해가지고 얘를 미분하세요라고 하면 금방 풀겠지. 이렇게 양함수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양함수 형태로 바꿔서 y는 꼴로 정리되어 있는 이런 걸 우리 양함수의 표현이라고 하고 이렇게 x랑 y랑 같이 뭉쳐져 있는 이런 함수를 우리 그냥 음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음함수의 미분법이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y는 꼴로 정리되어 있으면 양함수 x랑 y에 관련된 식이 같이 이런 식으로 막 엉켜서 붙어 있으면 이런 걸 우리는 음함수라고 한다고. 근데 얘를 미분하는 방법은 우리가 바로 병신미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각자 미분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를 미분하라 그러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그냥 미분해버리는 걸 우리 그냥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해. 그래서 얘를 미분하라 그러면은 x랑 y랑 모두 다 곱해져 있으니까 얘도 문자로 보고 얘도 문자로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양함수의 미분법은 항상 x만 문자로 봤다라면 얘는 x랑 y랑 모두 다 문자로 봐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1인 거고 얘를 y에 관해서 미분했다는 표현으로 dy라고만 써주면 돼. y에 관해서 미분했어. y를 y에 관해서 미분했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쓸 거니까 곱하기 x제곱 써줄 거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쓸 거고 x제곱 미분해 주니까 2x잖아.
근데 얘는 뭐에 관해서 미분했어요? x에 관해서 미분했어요 라고 써주자는 거야 그냥. 그 다음 얘도 플러스 y 3승 얘도 미분해. 얘 미분하 얼마? 3y의 제곱이라고. 얘를 뭐에 관해서 미분했어요? y에 관해서 미분했겠지 당연히. 그리고 상수 얘는 그냥 미분하면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얘를 dy, dx 형태로 바꿔서 정리해주는 얘를 우리는 바로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해서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을 문자를 여러 개로 봐주자는 거야. 문자를 여러 개로 봐준 다음에 그 각각에 뭐로 미분했는지만 니네가 표현해주자는 게 바로 음함수의 미분법.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의 미분법은 얘들아 뭐냐면 x가 뭐 2t제곱 플러스 뭐 3t고 y가 뭐 t 플러스 1이라면 물론 니네가 이 두 식을 가지고 x랑 y의 관계식을 찾아낼 수는 있어. 왜냐면 어떻게 찾아내면 잘 봐. 얘한테 니네한테 이거를 dy dx를 구해달라고 니네한테 문제가 나오면 t는 1-y니까 여기다 이걸 다 대입하면 돼. 그럼 t 자리에 1-y니까 x랑 y에 관련된 식만 딱 튀어나오겠지. 그렇게 한 다음에 음함수의 미분법을 써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는 그냥 얘네를 그냥 각각 그냥 x랑 y를 어떤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t로 각각 나타냈으니까 그냥 얘를 그냥 병신 미분하니까 얘는 dx에 4t 플러스 3 얘는 dt에 관해서 미분했어요. 얘도 미분해주니까 1이니까 dy가 돼버리고 얘도 미분하니까 1이고 얘는 dt, t에 관해서 미분했어요. 그래서 니네가 구하고 싶은 dy, dx 이렇게 해서 얘를 약분날 때려버리자는 거지. 그래서 니네가 구하는 dy, dx는 뭐가 되냐라고 하면 여기서 1분의 dy랑 곱해져 있는 dy는 얼마? 4t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써주자. 이게 다야. 이게 매개변수의 미분법. 그래서 요 지금 나오는 요 네 가지는 니네가 어떤 거를 배우기 위한 건 아니고 그냥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추가된 것뿐이야. 그래서 이것들까지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이해했니? 지금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있잖아.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 여기까지는 이제 뭐 초월함수들 미분하려고 배우는 거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 미분들을 조금 이제 응용시켜서 배우는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는 특히 여기서 이제 뭐 니네가 합성함수는 솔직히 수투 때부터 계속 사용하던 내용들이라서 니네가 잘하긴 하는데 이 뭐 역함수의 미분이나 음함수의 미분법이나 매개변수의 미분법은 여기 이제 미적분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니네가 조금은 어려워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미분의 끝판왕인 도함수의 활용이 나오겠지. 얘들아 이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미분을 왜 배우냐라고 물어보잖아. 얘들아 미분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야. 얘들아 우리는 이 미분을 왜 배우냐라고 하면 얘들아 그래프 그리려고 배우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배운다는 거지. 그러면 이 미분이라는 거는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그 내용들이 이제 바로 도함수의 활용 2에서 이 도함수의 활용에서 나오는 거지. 이 도함수의 활용은 기본적으로 니네가 미분이라는 걸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 이 도함수의 활용도 크게 도함수의 활용도 크게 도함수의 활용 1이 있고 2가 있긴 한데 도함수의 활용 1 내용과 2 내용의 차이점은 뭐냐면 도함수의 1 내용은 그냥 접선에 관련된 문제야. 그 다음 도함수의 활용 2 내용은 뭐냐면 직접적인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증가감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테고 그 다음 극대극소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변곡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니네가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다라면 이제 니네한테 뭘 물어보기 시작하냐면 그 그래프에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가 튀어나올 테고 이 그래프에 근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가 튀어나올 거라고. 결국은 얘가 그래프 그리는 단원의 끝판왕인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니네한테 킬러 문제로서는 여기서 출제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항상 도함수의 활용 2 내용이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 활용 내용의 원에 대해서도 잠깐 좀 더 들어가 보면 접선에 관련된 문제, 쉽게 말하면 아직 그래프를 그리기 전입니다.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 접하는 이 접선들을 구해내는 게 여기 단원이거든. 아직 그래프를 그리기 전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총 3가지가 있어.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어떤 그래프 위에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가 있고, 두 번째로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가 있고, 세 번째로는 외부의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가 있어.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다는 건 어떤 함수에 니네한테 t, 뭐 ft라는 어떤 점의, 그러니까 a, b라는 어떤 점의 좌표를 니네한테 줄 거라고. 그럼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식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당연히 답은 이거겠지. y는 f', 이 점에서 접선의 방식 구하라니까 a, b니까. 이 점에서 니네한테 접선의 방식 구하라고 하면 여기가 a, b니까. 당연히 f'a에 x-a 플러스 b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들아, 기울기랑 외부의 점이 주어질 때는 문제 풀이 방식이 똑같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얘들아, 접점의 좌표를 따야 돼. 이 핵심 포인트는 일단 결국 모든 문제는 접점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접점의 좌표가 안 주어졌을 때는 일단 접점의 좌표를 니네가 t, ft라고 먼저 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풀이겠지. 첫 번째, 니네가 접점의 좌표를 t, ft라고 땄다라면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그 기울기랑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t 값을 찾아내면 되는 거고. 그럼 접점의 좌표를 아는 거니까 다시 이렇게 풀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외부의 점이 주어져 있어. 이렇게 a, b라는 외부의 점이 주어졌을 때 얘랑 접하는 접선의 방식 구하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접점의 좌표를 따. 그럼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 점과 이 점을 이용해서 이거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거든. t-a분의 ft-b라고 해서 얘가 결국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같아야 되니까 얘가 f't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주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t밖에 없기 때문에 t를 찾아냈어. t를 찾아냈다는 건 결국 접점의 좌표를 찾아낸 거 아니야? 그럼 다시 1번 풀이로 들어가면 되는 거겠지. 결국은 이 문제 역시 접점의 좌표를 찾아내는 문제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면 접선의 문제에서 뭐가 튀어나올 때가 있냐면 서로 두 곡선이 접한다는 말이 나올 때가 있거든. 두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뭐 어려울 거 없이 얘들아, 두 곡선이 접한다는 건 얘들아 마찬가지야. 어떤 두 곡선이 접한다는 건 또 마찬가지로 접점의 좌표를 따.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 도함수 활용 문제는 다 접점 문제야. 이 점의 좌표를 니네가 t, ft라고 딴다라면 이 함수가 y는 fx고 이 함수가 y는 gx일 때 두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ft랑 뭐랑 같아야 되겠어요? gt랑 같아야겠지. 왜? t를 집어넣었을 때 이 점과 이 점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이 점이 같아야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로 뭐겠어요? 얘들아?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이 그래프의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아야 되니까 얘랑 같다라고 놓고 풀면 이걸 이용하면 또 t값이 나올 거야. t값 나오면 결국 접선의 방식 구할 수 있는 거야. 결국은 이 도함수 활용 원의 모든 내용은 그냥 접선의 문제는 그냥 접점에서 시작해서 접점으로 끝나. 그러니까 접점 찾기 문제다라고 봐도 상관없어. 도함수 활용 내용은. 그리고 나면 이제 그래프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 활용 2로 들어가는데, 이제 뭐 니네가 접선까지 다 구할 수 있으면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도함수 활용 2로 들어갔을 때 결국은 그래프 그리기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려고 뭘 배우냐면 증가감소, 극대극소, 변곡점을 배우는 거야. 왜냐면 니네한테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데 y는 f, 니네가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니네한테 y는 fx를 그래프를 주는데 이런 걸 주는 거지. 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증가해 이렇게 말해줬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해. 야, 그리고 이 점에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증가해 또는 감소해라는 거 알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한다고 해서 증가하는 거 그리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증가한다고 뭐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또 감소한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니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하는지를 찾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소하는지만 찾는다라면, 다시 말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소하는지만 찾는다라면, 니네가 이런 점들만 완벽하게 찾아낸다라면 우리가 그래프의 경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니네한테 이렇게 말해보면 니네한테 내가 야 1부터 3까지는 증가하고 3부터 5까지는 감소해. 그러다가 3부터 6까지는 다시 증가하다가 7부터 뭐 계속해서 증가해. 또는 계속해서 감소해. 이렇게 내가 니네한테 말해준다라면 당연히 그 그래프를 따라서 그릴 수 있겠지. 귀 왜 자꾸 만지는 거야? 자, 보자. 자, 됐지? 내가 이렇게 니네한테 말해준다라면 니네가 당연히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래프 못 그리는 건 바보 아니야? 초등학교 1학년도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야, 초등학교 1학년한테도 초등학교 1학년 못 그리려. 어제 중학교 1학년한테 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증가하게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소하게 그려. 이렇게 내가 니네한테 말해주면 다 그릴 수 있겠지.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이걸 하는 거야. 자, 증가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얘들아, 원래 증가함수의 정의는 x1과 x2 중에 x1이 x2보다 크면 fx1이 fx2보다 크다라는 게 원래 증가함수의 정의거든. 그런데 이런 증가함수들의 정의를 좀 살펴봤더니 이 증가함수들의 이런 어떤 증가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얘들아. 얘를 우린 증가함수라고 하지. 왜? 어떤 두 점을 뽑든 간에 어디 여기서 어떤 두 점을 뽑든 간에 무조건 오른쪽이 더 클 거 아니야. 이런 함수를 우린 증가함수라고 한다고. 왼쪽과 오른쪽 중에 오른쪽이 더 큰 함수를 우린 무조건 증가함수라고 해.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린 증가함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증가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f'x가 살펴봤더니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더라는 거야. 왜 그러냐 잘 봐. 이렇게 봤더니 지금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함수 y는 x3승 한번 잠깐 봐봐. x3승. 이런 함수 보면 얘들아 얘가 증가함수는 확실하거든. 근데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는 0 나올 거야. 왜? y는 x3승에서 얘 미분 때려버리면 y'은 3x제곱 나오니까 0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그래서 이 증가함수도 모두 f'x가 0 이상이구나 라는 걸 니네가 알아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부터 f'x가 0 이상인 부분을 찾아낼 거야. 미분에서 찾아내는 거겠지. 우리가 이때까지 앞에 미분을 왜 배웠어? 이거 풀려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찾으려고. 그래서 f'x가 0 이상인 부분에서 얘는 증가하구나. 또는 f'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 얘는 우리는 감소하구나라는 걸 알았거든. 그런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소하는 걸 알았는데 이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거더라는 거야. 결국은 f'x가 0인 점을 먼저 찾아서 f'0인 점,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봤을 때 f' 여기서는 음수고 여기서는 양수고 여기서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잖아. 요 점들 있지. f'x가 0 나오고 얘가 y는 f'x라는 함수라면 요 f'x가 0 나오는 요 점들 있잖아. 하나 더 그릴까? 자, f'x가 0 나오는 요런 점들 있잖아. 요런 점들을 보니까 아, f'x가 0 나오는데 여기는 음수니까 여기서 감소하고 있겠구나라는 걸 니네가 알았고, f'x가 양수니까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가하고 있겠구나라는 걸 니네가 알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수니까 얘는 감소하고 있겠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수니까 증가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양수네? 증가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니네가 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먼저 뭘 찾아낼 거냐? 먼저 0 나오는 값을 찾아낸 다음에 그 0 나오는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에서 부호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바로 극대극소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부호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 얘들아 증가하다 증가하면 얘는 지금 부호 변동이 없잖아. 그럼 얘는 극점이 아닌 거야. 왜? 우리는 극대극소를 뭐라고 말하지 얘들아? 증가하다 감소하는 점 또는 감소하다 증가하는 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극대극소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극대극소를 찾아내는 거지. 부호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하고 어디서부터 어디 감소하고 어디서 증가하다 감소한지를 니네가 다 찾아낼 수 있으면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거든. 근데 그래프를 좀 더 아름답게 그리고 싶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잘 봐. 이제 우린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여기서 증가하고 여기서 감소하는 걸 알았거든. 그럼 얘가 이렇게 이어지는 건 확실한데 언제 조금 약간 위로 볼록하게 이어지고 언제 얘가 아래로 볼록 쪽으로 이렇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는 거야. 얘가 어느 순간에라 증가하다 이렇게 감소하다 얘는 위로 볼록으로 생겼고 얘는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생겼잖아. 그런 요 점이 궁금하다는 거야. 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변곡점이라고 말해. 그래서 변곡점의 특징은 그냥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는 요런 점을 말하는데 그걸 따져주는 방법이 바로 2'이었지 얘가. 그래서 2'x가 0 나오는 값을 찾아가지고
그 x의 값에 부호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져주면 되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고 나면 이 그래프를 보고 니네가 이렇게 뭐 흰색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렸다라고 보면 이 그래프의 최대가 뭔지 찾아낼 거고 이 그래프의 최소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그 다음 단원인 거고 최대 최소를 알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 그래프랑 y는 fx 그래프랑 y는 a 그래프가 몇 군데서 만나는지를 찾아내는 게 여기 니네가 그래프 그린 다음에 y는 a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고 나서 거기서 만나는 개수가 몇 개인지만 찾아내면 되는 게 바로 실근의 개수다라고 풀어주면 된다. 이해했니? 일단 미분